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핀테크 거인 스퀘어의 정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한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멈춰버린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게 2024년 핀테크 대기업 스퀘어가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이 뚝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퀘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단 12개월 만에 이 상황을 뒤집었는지 그 아주 치밀했던 계획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퀘어가 마주했던 문제가 정확히 뭐였는지 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30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스퀘어가 한 해 동안 새로 계약한 가게들에서만 이만큼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신규 판매자 거래액 NVA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숫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냥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300억 달러라는 높은 기준선에 있는데 여기서 더 성장 곡선을 그려야 한다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들여다보니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일단 전략이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어요. 소위 말해 얇고 넓게 퍼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직접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따오는 현장 영업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고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 제일 안타까운 건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기술력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딱 방향 잃은 거인 같은 모습이었죠.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스퀘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정말 급진적인, 거의 모든 걸 뒤엎는 수준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이게 그 변화의 핵심인데요. 이전에는 이것저것 다 찔러봤다면 이제는 딱 하나, 퀵서비스 레스토랑, 여기에만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춘 겁니다. 모든 자원과 노력을 여기에 쏟아붓기로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한 분야에서 완벽한 성공 공식, 그러니까 플레이북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른 분야로 복제해서 확장하려는 큰 그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보세요. 1월 1일에 현장 영업사원이 0명이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월 31일에는 150명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팀을 키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의 군단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죠. 돈 쓰는 방식도 180도 바꿨습니다. 한계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달러를 더 투자하면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보다 더 많이 벌어다 줄까? 이 질문에 그렇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든 마케팅이든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이죠. 자,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바꿨는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23% 이상. 이게 바로 2025년 4분기에 예상되는 신규 거래액 성장률입니다. 성장이 멈췄던 회사가 갑자기 23% 이상 성장한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점화에 성공한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잠깐만요. 이거 그냥 돈 퍼부어서 억지로 성장률 숫자만 예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속빈 강정 아니냐고요. 실제로 스퀘어도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자, 왼쪽은 새로 유치한 가게들의 거래액 성장률 12%죠. 오른쪽은 그 가게들로부터 벌어들인 이익 성장률 11%입니다. 거의 똑같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만큼 돈도 착실하게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건강한 성장이라는 강력한 증거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지만 스퀘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을 내다보는 더 큰 그림, 일종의 지배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죠. 핵심은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 원래 잘하던 셀프 온보딩은 더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스퀘어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요. 둘째,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서 스퀘어는 작은 가게만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더 큰 고객들을 끌어옵니다. 셋째, 이렇게 끌어온 큰 고객들을 새로 만든 막강한 영업팀이 확실하게 잡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공 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판매 채널과 해외 시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 브랜드 인식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이 말처럼 사람들은 스퀘어가 그냥 동네 커피숍에서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스퀘어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인데 사람들은 그저 하얀색 카드 리더기 딱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뉴욕의 명물인 카츠델리나 유명 카페 체인인 블루스톤 레인 같은 누가 봐도 규모가 큰 곳들이 스퀘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호탄이 된 거죠. 저런 큰데도 스퀘어를 쓰네? 우리도 괜찮겠는데?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성공이 과연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수 있을까? 스퀘어가 다른 경쟁자들은 절대 못 넘어오게 만드는 그들만의 해자, 즉 강력한 경쟁 우위는 도대체 뭘까요? 스퀘어는 크게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이미 신규 거래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올 만큼 이름만 글로벌이 아닌 진짜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 둘째,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아주 탄단한 결제 인프라. 셋째, 이게 아마 최강의 무기일 텐데요. 바로 캐시앱과의 시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수익성 중심의 성장 모델입니다. 5,800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스퀘어의 또 다른 서비스, 캐시앱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는 사람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5,800만 명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퀘어 영업사원은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 저희 결제 시스템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시스템을 쓰시면 이 5,800만 명의 캐시앱 사용자들을 사장님 가게로 오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결제 수수료 깎아주겠다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제안이죠.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스퀘어만의 무기인 겁니다. 자, 스퀘어는 정말 멋지게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죠. 이 성공적인 컴백이 과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스퀘어의 다음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